이번에 체크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해외 파견 임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송금 산입 범위입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에서 이 해외 파견 임직원 송금 산입 범위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개정된 부분은 종전에는 대상 법인을 중소 중견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이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추가된 요건 중에 하나는 국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요건을 새로이 요건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100% 직간접 출자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파견 임직원 인건비로 하면서 그 인건비 총액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총 인건비의 50% 미만이라 하는 종전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령에 따른 해외 파견 임직원을 인건비 송금 산입하는 그 연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에 이제 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그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신설이 있기 전에는 어떤 세법상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법령은 없이 이제 유권 해석이나 세무조사 실무에서 이제 처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유권 해석이나 판례나 이런 데서 보였던 태도는 별도 법령 없이 해당 임직원의 업무 내용과 법인 사업 관련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송금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인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은 비록 타 법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의 인건비라도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인건비로 인정을 해주고 송금 산입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당시에는 이런 법인의 규모라든가 지분율이라든가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로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2020년 2월 11일 날 이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개정령이 돼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요건을 붙이고 일단 당시에는 중소 중견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유권 해석상으로 그렇게 집행되던 것보다 여러 요건들을 하고 대상 법인을 제한을 하고 여러 요건들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송금 산입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2020년에 새로 신설할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이제 유권 해석이나 판례나 이런 데에서 그 법인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송금을 인정을 해주던 사례는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무 실무상으로는 그 법인의 직접적인 그 소속 직원도 아닌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 이게 법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조직도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래서 그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던 실무가 만연을 해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2020년에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 배경의 연역이나 보면은 사실 종전에 실무상으로 해석상으로 집행되던 것을 법령상으로 명문화를 해서 양성화를 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요건들을 추가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실무상으로서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송금 산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요건 중에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의 문정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법인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송금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 요건을 충족 못했다 해서 즉각 송금 부인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 해석으로 곧바로 갈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종의 제 개인적으로는 선언적 규정에 근사한 입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2024년에 요번에 이제 개정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 법인은 확대를 하고 대신 요건은 한 개 더 추가를 하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설적 규정으로 본다면은 그 요건을 충족 못하는 그런 인건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 모회사에 국내 모회사에 송금에 불산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오히려 옛날에 법령이 없을 당시보다는 오히려 송금 산입 범위를 더욱 좁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에 인정을 해주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한은 송금 인정 범위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대신 지금 그는 개정 부칙이 2024년 2월 29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부칙의 내용이나 형식으로 봐서는 그 규정은 오히려 창설적 규정으로 볼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송금 산입 범위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좁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와의 관련성을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